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제가 아산계 방송할 때 키오스크 만들기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키오스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 이쪽하고 이쪽을 리스트 박스를 사용했고요. 리스트 박스 이제 오노드로우라고 해서 리스트 박스의 각 항목을 직접 그리는 방식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 리스트박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쉽게 이걸 적용할 수도 있는데, 리스트박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컨트롤 다루는데 더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예제가 있어서 동일하게 만드는 건 좀 의미가 약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리스트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키오스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 강좌에서 그 메뉴판 만들기라고 작업을 제가 예제를 한번 만든 적이 있죠. 메뉴판 만들기를 요런 프로그램, 그죠? 이걸 만든 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키오스크 흉내를 낼 수 있는 좀 기본 기능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만들려면 작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주문 넣는, 그죠? 주문 화면 구성하는 거기까지 오늘 한번 시간이 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키오스크 될 테니까. 키오스크, 예, 제목 바꾸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메인 함수부터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로 출력하는 건 사실 이제 메뉴판은 한번 딱 출력하고 말면 끝이지만, 이제 키오스크가 되려면 계속 이제 값들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작업하고 끝내버리면 여기 만들었던 변수라든가 값들이 다 여기 뭐 DCP도 만들고 여기서 지워버리잖아요. 끝날 때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활용을 못하니까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다시 이제, 왜냐면 이제 뭐 버튼 누르고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명령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다시 그리는 루틴도 써야 되고 하니까 이제 지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앱 데이터 하는 부분도 집어넣어야 되고, 뭐 폰트도 막 즉흥적으로 썼는데 폰트도 다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고, 하면 또 다시 이제 지우고 다시 그리는 작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래저래 작업해야 될 양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앱 데이터 코드부터 먼저 좀 넣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앱데이터 AD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뭐 쓸 건지 정해야 되는데요. 일단 DCP를 사용해야 되는, 계속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메인 함수만 쓰고 말 게 아니라 우리가 버튼 누르는데, 나중에 버튼도 추가할 텐데 리스트 박스는 쓰지 않더라도 항목을 선택했다고 이제 버튼 같은 거 써야 되니까 버튼 써야 될 텐데, 그 버튼 썼을 때 버튼을 누르면 이제 WM 커맨드라고 해서 명령이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발생하면 거기 이제 처리하는 루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이제 DCP를 써야 되니까 이제 계속 쓸 수 있도록 앱 데이터 안에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글꼴을 여기서 보면 글꼴을 그때그때 여기서 이렇게 체인지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문을 넣을 때도 주문 목록, 그러니까 선택한 항목들 거기도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때도 계속 폰트를 계속 체인지하면서 쓸 수는 없으니까 폰트를 좀 만들어 놓고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시를 한번 알려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강좌에서 글꼴을 이제 직접 관리하는 그 코드도 한번 사용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글꼴을 사용하려면 나만의 이제 폰트 글꼴을 올려놓고 거기 이제 크기나 그 형식을 좀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글꼴 목록, 글꼴 필밀이라고 해서 뭐 나눔 고딕 있거든요. 나눔 고딕체를 로딩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뭐 크기 바꾸고 형식 바꾸고 하는 그런 작업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작업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폰트 필밀이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폰트의 계열 값들, 그러니까 그 폰트에서 파생되는 값들을 다 기억하는 변수를 하나 둬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 p 필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 골고를 쓰겠어 라고 하면 뭐 나눔 코딩을 쓰겠어 하면 그 나눔 코딩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를 보시면 되고요. 골골 기본 정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글꼴 세 종류 쓰거든요. 한글 폰트, 영문 폰트, 그리고 가격 이렇게 세 개 쓰니까 그 폰트들을 각각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만들어서 체인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글자가 출력될 때 그냥 바로바로 선택해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업되어 있는 건 글자 출력할 때 만들어서 선택하고 출력하고 또 만들어서 선택하고 출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비효율적으로 동작하겠죠. 그래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그냥 가져다 쓰는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한글 폰트랑 그죠? 포인트 P, 영문 폰트, 그 다음에 포인트 P, 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머니 폰트. 프라이스로 하는 게 나을라나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게 한글, 영문, 가격, 금액 글꼴. 그죠? 글꼴에 대한 주소겠죠? 요렇게 이제 AD를 정해 놓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정보를 미리 구성해 놓고 계속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제 그냥 우리가 지금 뭐죠? 메뉴판에서는 AD를 크리에이트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트 해야 되겠죠. 포인터 P 앱은 크리에이트 앱 데이터인가? 예, 이렇게 하고 사이즈 오브 현재 AD 이렇게 넘겨주면 데이터를 저장할 내부 메모리 생성. 그래서 이제 메모리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이거 생성하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DCP 8mm 폰트 세 종류. 그래서 지금 포인트만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는 DCP를 이렇게 받고 여기서 지역 변수를 받았으니까 다 쓰면 버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작업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GDI 플러스 객체를 생성하면 그죠? 생성하면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이제 쓸 거라는 거죠. 쓰고 뭐 여기 이제 코드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코드들이 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요것만 가져가야 돼. 자, 여기서 아이고 제가 복사를 제대로 안 했네요. 이렇게 바뀔 겁니다. 미리 처음에 할 때부터 잘 해놔야지. 아니면 지금 하는 것처럼 매번 바뀔 때마다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다 바뀔 거긴 한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고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지우는 코드를 이제 없앨 거예요. 여기서 지우면 안 되겠죠. 여기서 지우면 안 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지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핸들러가 지금은 그냥 non use 메시지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쓸 수 있는 메시지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도움말 가서 형식 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쓸 게 디스트로이, 그러니까 윈도우가 파괴될 때 들어오는 메시지도 써야 되고요. 키보드 마우스 메시지는 지금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커맨드 메시지랑 디스트로이 메시지만 쓸 거거든요. 커맨드 디스트로이 쓰는 요 유저 메시지는 지금 당장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져가서 쓸게요. 요걸 복사해 가서 6번입니다. 여기 지금 7번 가져가서 쓸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게 7번 들어갔고요. 여기서 요거는 필요 없죠. 요건 안 쓸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안 쓸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버튼 눌렀을 때 처리하려고 제가 넣어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파괴될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이제 처리해야 될 작업, 그걸 여기다 넣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크리에이트만 하고 파괴는 여기서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같이 여기서 이제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이제 에러 나겠죠. 왜냐면 주소가 없으니까. 그죠? 여기 주소 얻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디스트로이 하기 전에 여기다가 get app data 이렇게만 호출해주면
그죠? 이렇게 하면 내부 데이터 주소를 얻어서 여기서 이제 GDI 플러스 객체를 지우는 그런 작업을 여기서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서 만든 것들은 이제 기존에는 여기서 만들고, 그죠? 여기서 만들고 밑에서 지웠는데 이제 지우지 않고 이제 갖고 있게 하겠다는 거죠. 갖고 계속 쓰고 있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글꼴 우리가 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글꼴 만들어 볼게요. 글꼴 만드는 걸 함수로 만들게요.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인에다 다 넣으면 좀 그러니까 요거 크레이트 한 다음에 만들게요. 크레이트 뭐 앱 만들 크레이트 앱 폰트 하고 여기다가 p앱을 넘길게요. 그냥 여기 이제 얘도 DCP가 있어야지 글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쓰도록 해주려면 요것만 넘어가도 사실 되는데 내부적으로 또 그 폰트 펠밀이라든가 한글 영어 그 다음에 금액 관련된 폰트들도 다 세팅이 돼야 되니까 그냥 이 구조체 p앱 데이터 그냥 넘길게요. 왜냐면 여기 안에서 다시 get app 데이터 해서 얻어도 되는데 이미 얻어져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굳이 또 얻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create app font라는 함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걸 넘겨서 여기서 이제 글꼴 글꼴 생성하는 거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글꼴 생성. 그렇죠? 그러면 이 함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단합값을 안 쓸게요. 여기다가 AD P.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글꼴을 생성하는 함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가 그죠? AP 앱에다가 폰트 패밀리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는 화살표 패밀리부터 만들게요. 이렇게 넣고 create 폰트 패밀리 DCP 여기 넣고 AP 앱에 PDCP 써주고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 주화체 쓸 겁니다. 배달의 민족 주화. 이 글꼴 없는 분들 제 이전 강좌에서 받는 거 설명하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DCP가 그 문자를 유니코드 쓰니까 대문자 L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써서 이렇게 주시면 이 배달의 민족 주화 글꼴체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다 읽어서 그 정보를 이제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한글 폰트, 영문 폰트, 그리고 금액에 사용할 그 폰트를 이제 생성하는 코드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글꼴 집합 생성한 거죠. 글꼴 집합을 생성하는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제 AP 앱에 한글부터 하면 되겠죠. 한글 폰트는 create 폰트 DCP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AP 앱에 PDCP, AP 앱에 폰트 펠밀리가 두 번째니까 DCP 넘어가고 폰트 펠밀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글꼴의 크기 24, 그 다음에 0. 이거 강조체 쓰겠냐 강조체 안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폰트는 배달의 민족 주화체를 쓰면서 24 크기로 쓸 겁니다. 우리가 아마 그렇게 했을걸요. 여기서 보면 얘가 한글은 배달의 민족 주화 24였고요. 강조체는 안 썼죠. 그다음 명문은 배달의 민족 주화에 16에 0.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은 배달의 민족 주화에 20. 이렇게 글꼴 썼으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지? 여기다가 똑같은데 영문은 인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얘가 사이즈가 16에 얘는 20이죠. 이렇게 결국 얘가 메뉴판이 아니죠. 키오스크에서 사용할 한글 영문 금액 글꼴을 생성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크리에이트 폰트 하면 이제
폰트 된 요것들이 이제 다 작업이 될 거고요. 그죠? 또 디스트로이 앱 폰트 하는 함수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4개 지우는 거 온디스트로이 들어가는 코드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서 그냥 온디스트로이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서 또 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까요? 그냥 만듭시다. 만드는 게 낫겠네요. 이거 똑같이 인자 받도록 할 거고요. create destroy. 네, 그래서 글꼴을 제거하는 거죠. 프로그램도 사용하기 위해 만든 글꼴을 뭐 제거하는 거는 뭐 반대로 제거하면 되겠죠. 8mm부터 제거하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지우는 건 인자로 DCP 넘어가고 요걸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create가 아니라 delete, 이름을 delete로 했구나. delete 폰트 8mm DCP. delete를 바꿀게요. 그러면 delete 앱 폰트 해서 제거하는 걸 delete 폰트 8mm DCP 이렇게 하면 이제 글꼴 집합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글꼴 지우는 것도 다 delete 폰트 DCP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기도 똑같아요. 두 번째 인자로 얘가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주면 돼요. 폰트 8mm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딜리트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생성한 한글 영문 금액 글꼴을 모두 제거하는 이제 코드를 delete 폰트 DCP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제 얘는 누가 호출해 주면 되냐면 디스트로이에서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그죠? DCP 없어지기 전에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얘를 써주고 그죠? 얘는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앱이 통째로 넘어가야 되네요. 그죠? 이렇게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delete 폰트, delete 앱 폰트 함수 호출해서 이제 글꼴 제거하는 것까지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윈도우가 파괴될 때 글꼴 정보하고 GDI 플러스 객체 만든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까지 작업이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들어갔고 요거는 미리 바꿔둘게요. 이거 우리 이제 바꿨잖아요. show display dcp라는 함수가 추가돼서 두 번 호출 안 하게 할 수 있죠. 요것만 인자로 넘겨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지우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dcp에 구성된 거죠. gdi 플러스에 구성된 정보를 윈도우에 출력하는 함수가 따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요거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들이 지금 우리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력할 때 이렇게 쓸 때 보면 이렇게 두 개씩 있잖아요. change dcp 하고 나서 draw 했었잖아요. 근데 이 draw 텍스트 함수에 글꼴 정보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p앱에 한글 폰트 이렇게 적어 주시면 얘가 글꼴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체인지 하지 않고 바로 넘겨서 이걸 출력할 때 이 글꼴 쓰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안 쓰셔도 됩니다.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에다가 글꼴 주시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영문이죠. 영문 이렇게 쓰라고 할 수 있고요. 요것도 필요 없죠. 요거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정보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머니 폰트 이렇게 주시면 필요 없어집니다. 좀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매번 글꼴을 만들고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부 여기서 그냥 계속 바꾸고 사용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냥 갖고 있으면서 드로우 텍스트 할 때 그냥 글꼴 통째로 넘겨서 그냥 그거 쓰라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글꼴 쓰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그림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림을 로드해서 다 지워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다 지워버리죠. 여기서 다 지워버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림 정보를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그림 정보를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보면 한글 이름, 영문 이름, 뭐 상품 가격, 그리고 뭐 가격 정보도 계속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연산을 하려면 이제 문자를 안 하고 정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정수로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문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면 몇 개 선택되었다 이런 정보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거 다 합쳐야 돼요. 이 구조체를 합쳐서 사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요걸 다 합쳐서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조체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상품 정보를 하나의 구조체에 다 담을 수 있게, 각 정보에 다 담아서 그 상품 정보를 상품 개수만큼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가져가서 합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뭐 위에 하든 아래 하든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를 옮겨 놓고, 일단 옮겨만 놓겠습니다. 놓고 한번 해볼까요? 타입 df 스트럭처 해서 KID 이렇게 제가 키오스크에서 판매할 항목의 정보, 이렇게 구조체를 잡을 거예요. 이제 뭐 들어갈지 한번 따져볼까요? 처음에 컨스트 더블 캐릭터 언더바 K 포인터, 상품의 한글 이름, 그 다음에 영문 이름, 그죠?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있어야 되니까, 그죠? 한글, 영문 이름. 그 다음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얘를 매번 출력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이름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매번 우리가 뭐 써야 돼요? 출력할 때마다 이 문자의 길이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매번 WCS 랭스에서 글자 길이를 다시 구해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상수 쓰면 문자의 길이가 고정되기 때문에 굳이 매번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변수로 갖고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뭐 이름 길지 않으니까 8 써도 되는데 인트 16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short 타입으로 쓰겠습니다. 뭐 short 타입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할게요. KURL, 그 다음에 ENG 랭스. 그러니까 영문 네임하고 한글 네임의 길입니다. 이게 상품이죠. 상품의 한글 영문 이름 길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자열로 변경된 가격을,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필요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문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을 문자열로 갖고 있으면요, 덧셈이나 뺄셈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곱셈도 못 하고, 그죠? 연산을 못 하니까 이걸 어차피 정수로 바꿔야 돼요. 정수로 바꿨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값 자체가 가격이 사실 뭐 몇만원 하는 거 쓸 거면 인트 써야 되는데, 인트 쓸까요? 인트 하고 여기에다가 가격을 이게 이제 프라이스가 돼야 되는 거죠. 일단 면으로 잠깐 바꿔 놓을게요. 해놓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제 금액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금액이 그죠? 그 정수값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정수값으로 이렇게 정수값으로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라이스로 이게 들어갈 거예요. 각각의 값으로 들어가게 할 거고요. 요 카운트는 나중에 이 항목을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선택 개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카운트 변수를 따로 두겠습니다. 얘는 상품의 가격과 선택 개수가 이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 따른 그 그림을 여기다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보이드 현재 그 상품의 이미지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나중에 출력할 때 이 가격이 바뀌지 않을 텐데 이 가격이 지금 이제 여기 고정돼서 쓸 텐데 이 가격을 또 우리가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요렇게 화면에 출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출력될 때 이렇게 해서 6 이렇게 출력돼야 될 거예요. 매번 그래서 이걸 바꾸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공지에 올렸는데 이렇게 해주는 함수를 지금 이제 이주인 30에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 써서 이거 바꿔서 쓸 거거든요. make price string이라는 함수가 추가가 되고요. 그걸 쓰면 이렇게 숫자를 주면 이렇게 바꿔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번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겠죠. 62,000원이 바뀌지도 않을 텐데 물론 설정 나중에 추가해서 바꾸면 바뀌긴 하겠지만 그때 바꾸더라도 설정 값을 바꾸는 그 순간에 바뀌는 거지 매번 사용자가 임의로 랜덤하게 바뀌거나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출력할 때 매번 이렇게 구성하는 건 이걸 이렇게 구성하는 루틴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루틴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번 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 정보가 구성될 때 금액 정보를 확인해서 이 정보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금액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출력하는 정보는 요걸 미리 고정해서 갖고 있는 게 좀 더 유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상품 정보를 따로 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문자열로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더블 캐릭터 문자열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가지고 있게 하겠습니다. price str 한 정수값이니까 이걸 절대 넘어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다가 문자열로 변경된 가격 정보를 여기다 기록할 거고요. 얘도 이제 길이 출력할 때 길이가 있어야 될 테니까 얘도 short로 인트로 해도 됩니다. short로 price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설명을 하다 좀 그때는 그냥 했는데 우리 보면 앞에 첫 줄에 있는 애들 그림이 맨 위에 있는 애들이 그림이 좀 너무 위쪽으로 치우쳐서 여기 보면 첫 줄에 있는 애들은 40씩 더하도록 해서 이렇게 if문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도 이렇게 코드에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좀 그러니까 첫 줄에는 40이고 나머지는 40이 그냥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40도 하고 여기는 0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if문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나중에 예외가 되면 또 자리를 옮기거나 하면 첫 줄에만 세 개 지금 잘 이쁘게 잘 몰려 있는데 첫 줄에 안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40 이렇게 예외가 있는 애들을 조건문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구조화가 될 때 그걸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서 뭐 int에서 마진, y 마진 이렇게 해서 값을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여기다 40을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첫 줄이 아닌 애들은 y 마진에 0을 넣어주고요. 첫 줄인 애들은 y 마진에 40을 넣어주면 나중에 이 값을 통해서 아까 그 y에다 덧셈을 쓰게 되면 여기에 40이 들어있는 항목들은 밑으로 좀 밀려서 나올 거고 0이 들어있는 애들은 원래 정상적인 자기 위치에 나오겠죠. 그래서 상품 이미지를 출력할 때 사용할 y좌표 고정값 이렇게. 그래서 y 마진을 이렇게 미리 부여해서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한글 영문 길이 가격 문자열 가격 길이 상품 이름 상품 이미지 y 상품의 y 마진
그다음에 가격 정보 카운트.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한 개의 그 배열로 잡아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총 9개 쓸 거거든요. 그죠? 9개 그림이잖아요. 현재는 아이템 카운트 9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KID KID 아이고 마우스가 막 밀리네요. G 아이템스 이건 전입변수로 할게요. 그래서 이걸 다시 그 AD 안에 넣는 게 더 좋은데 그러면 포인트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아마 입문자분들이 보기에는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카운트. 늘 전입변수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예제 만들 때 그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입문자분들이 보기에 코드가 너무 복잡하면 이해를 못하면 그것도 안 좋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이게 9개의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 9개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END가 아니라 ENG인데 ENG가 저렇게 적혔지. 자, 여기다가 한 개씩 값을 한번 써볼게요. 구성하는 값을 한번 구성해보면 이런 겁니다. 한글 이름이 들어가고 영문 이름, 길이 영문 이름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여기 이제 크로아상 샌드위치가 제일 위에 있는 거니까 크로아상 샌드위치.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영문 크로아상 샌드위치.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널 문자를 제외한 문자를 길이 쓰면 되거든요.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 나와요. 10 나오죠? 그럼 9입니다. 얘는 19니까 18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9,18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문자열 길이, 그러니까 그 가격을 문자열로 바꾸는 그 작업은 나중에 이미지 로딩 할 때 제가 같이 부여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히 안 해도 되니까 여기는 비워둘게요. 이렇게 가격 비워두고 이거 금액도 그러면 그 로딩 할 때 같이 계산을 직접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워둘게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게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로드는 나중에 이제 로드 할 때 채워야 되니까 여기도 널 넣어 줄 거고요. Y 마진은 첫 줄이니까 40이겠죠. 그 다음에 가격은 아까 62,000원. 그죠? 62,000원. 그리고 카운트는 0개. 처음에 선택이 안 돼 있을 테니까 요렇게 요게 이제 하나의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총 9개 들어가겠죠. 하나, 둘, 이렇게 3개씩 한번 해볼까요? 해서 치킨 샐러드. 그죠? 치킨 샐러드. 그 다음에 치킨 샐러드. 제가 이거 만들었었는데 한번 다 지워버려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7, 6 6이고요. 얘는 14니까 13. 이거 똑같죠? 이거 이름 가격 정보는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 이미지 없으니까 널 주고 첫 줄이니까 40에 가격이 55,000원, 5,500원. 그죠? 그 다음에 카운트는 0개. 아직 선택된 게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햄 샌드위치. 햄 샌드위치. 그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 햄 샌드위치. 길이는 보면 얘는 6, 12 그죠? 60이죠? 6, 12 가격은 이것도 5,500원이 똑같네요. 예,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62. 자, 일단 요거 한 번에 잠깐 치울게. 아이고, 편하게 편집하려고 좀 치울게요. 이렇게 작업할 때 계속 있으면 또 헷갈리니까 지우고 다시 하고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다음 거 3개씩 할게요. 일단 요게 40이 없어질 거라서 그죠? 첫 번째 줄라면 마진 없잖아요. 그죠? 아이고 3개 3개씩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금액까지 바로 보고 갈게요. 금액은 3,500원. 3,500원 하고 길이는
9에 14. 한 개씩 적게 됩니다. 9에 14. 넓은 문자 빼야 되니까요. 그죠? 9에 14. 얘 왜 40 마진이 있죠? 제가 뭘 잘못 지웠나요? 내가 엉뚱한 걸 지웠나? 94, L0 맞는데? 아까 40 제가 치우지 않았나요? 왜 있지? 제가 잘못 복사했었나 보네요. 자, 그럼 9, 14 0, 4 맞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스 초코 블렌드. 그죠? 아이스 초코 블렌드. 여러분들 실습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라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직접 다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게 5,200원. 그리고 길이는 10에 18, 10에 18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딸기 밀크티 라떼. 딸기. 야, 이거 오늘 1시간에는 못할 것 같은데. 스트로베리 밀크티. 이거 엄청 이름 길죠. 금액이 68. 자, 볼까요? 9, 25. 9, 25. 오? 제가 미리 바꿨나요? 9, 25. 그거 제가 적었나? 그죠? 9, 25. 아, 얘가 9였구나? 왜 9가 나왔나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6개 했습니다. 다 돼갑니다. 이런 작업이 제일 귀찮아요. 체크하는데. 그래서 다 돼갑니다. 자, 그럼 나머지 3개 한번 해볼까요? 3개는 샥 가져가서 이렇게 집어넣고 딸기 스무디 넣고 그냥 한 번에 다 할게요. 오렌지 라임에이드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어서 자몽에이드. 그죠? 자몽에이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필요 없은 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영문은 스트로베리 스무디. 그죠? 그 다음에 오렌지 라임레이드 에이드.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프 프루이트 에이드 포도. 자몽.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고요. 금액은 6,500원, 4,800원, 6,500원, 4,800원, 4,900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금액도 들어갔고요. 그럼 다 들어갔거든요. 길이 안 했구나. 6에 19, 6에 19, 6에 9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에 15, 10에 15. 그러면은 6에 14, 6에 14.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10에 15, 6에 19, 9에 25, 10에 18. 대충 맞는 것 같네요. 금액도 다 맞는 것 같고 40 들어갔고 대충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사용해야 될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이 구조체 하나에 다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다 이제 가질 수 있도록 G 아이템즈라는 저 배열이 우리가 사용할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데이터가 잡힌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파일에 이제 로딩 해야 되고 파일에 저장하고 파일에서 읽고 그다음에 이 이제 항목들 이름이나 가격이나 이런 걸 다 바꾸게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죠. 더 좋은데 일단은 이제 그런 거 루틴은 나중에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금 아직 여러분들은 입문자니까 일단은 이제 이거를 그냥 고정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이미지를 로딩 여기 지금 이미지 정보가 지금 없죠. 그리고 가격 정보도 이미지 정보가 요거구나. 이미지 정보가 없고 가격 정보도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로딩하면서 가격 정보까지 다 세팅되게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럼 여기다가 로드 아이템 이미지 하고 여기다가 이걸 인터 받아서 작업할게요. 어차피 메인 함수에서 얘를 호출해야 될 거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 지금 AD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받아서 쓰겠습니다. 얘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앱이 두 개 들어갔네. p앱 그렇죠. 이렇게 로드 아이템 얘를 먼저 해야 되나? 뭐 상관없죠. 이렇게 작업할게요. 이렇게 해서 예, 어디 갔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져와서 그럼 여기서 그 이미지 로딩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미지 로딩하는 작업은 이미 여기 있죠. 여기서 있던 작업이 이제 일로 옮겨오는 거예요. 여기 파일하고 p이미지는 있고 파일 패스도 가져와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거를 아이템 카운트로 바꿔야 되겠죠? 아이템 카운트는 빼야 됩니다. 어차피 얘가 9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하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값을 사용해서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i 번째 거에 p 이미지에다가 여기 요거 p가 두 개 들어갔네요. 예, 이렇게 하면 아이템 이미지에 그렇죠. 이렇게 다 읽어 드리겠죠. 얘가 메뉴에 있는 값을 읽어서 여기다 다 넣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 만들 때 널 값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없는 건데 이 그러니까 로드 아이템 이미지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이미지 읽어드리면서 이미지 패스 구성하고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여기 G 아이템에다가 널로 돼 있던 값에다 이제 다 이 로드 이미지 한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로드 아이템 이미지를 하면 여기 이제 값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거 하면서 항목 그 가격 정보도 그냥 바로 구성할게요. 가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추가됐죠. 그 make 최신 라이브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2232 make price string w 그러니까 유니코드용입니다. A 붙은 건 아스키용이고요. W 붙은 건 유니코드용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p 여기에 점 price string price string에다가 요거에 점 프라이스 가격 요거 이렇게 하면 가격을 문자로 변경하고 이 함수의 반환값이 그 변환된 문자의 길이거든요. 널 문자 제외한. 그러면 여기다가 점 프라이스 랭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반복문이 돌면요, 그죠? 이렇게 반복문이 돌면 상품 이미지도 로드하고 해당 상품의 가격이 원래는 정수값으로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정수값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 정수값으로 저장된 것을 문자열로 바꾸고 길이까지 계산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프라이스 가격의 가격이 만약에 5,000원 이렇게 5,000원 이렇게 돼 있었 5,000원이었다면 프라이스 가격이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5,000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유니코드니까 여기 앞에 L자까지 붙겠죠. 요 형태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유니코드 이렇게 한 가지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이제 이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여기 5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하면 이제 뭐 사소한 거지만 여기 보면 G 아이템즈 이 표현이 배열이라 이제 감춰져 있지만 사실 포인트 표기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포인트 표기로 바꿔보면 이제 보입니다. 이게 더하기 i가 있다라는 거. 그죠? 이제 배열 표기로 포인트 표기로 한번 더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또 더하기 i가 또 생기죠. 여기 더하기 i 생깁니다. 여기 더하기 i 생깁니다. 제가 그 시언어 강의할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배열 표기로 되어 있는 거 되어 있으면 거기에 숨어 있는 연산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작업을 그죠? 요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보이죠. 여기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더하기가 많이 들어있구나. 우리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놓칠 수 있는 더하기가 많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안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인덱스 어드레싱 하지 말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 쓰는 게 낫다고 했죠. 그래서 KID 포인터 P에다가 요거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P가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P가 이렇게 가리키도록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 플러스 i가 다 사라지죠. 이렇게. 그 마지막에 뭐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는 컴마 p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넣어주면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하는데 아까 그 더하기 i가 싹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거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 사소한 거긴 한데 이런 이제 습관 들이는 것이 더 좋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드러났을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쌓여서 결국은 성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닌데 좀 이 카운트가 많이 도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니까 미리 이제 개발자가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로드하는 거 하고 이제 지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지우는 거 가보면 얘는 이제 함수 안 만들고 그냥 요거 그냥 지울게요. 왜냐면 지우는 거는 함수 하나만 딱 호출하면 되잖아요. 요건 뭐 따로 지우는 게 아니라 얘는 구성만 한 거니까 배열에다가 복사한 거잖아요. 16짜리 배열에다가 우리가 한 거니까 지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지우면 되니까 굳이 함수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걸 가져가서 디스트로이 할 때 여기서 디스트로이 할 때 여기서는 한 번밖에 안 쓰니까 이 표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번밖에 어차피 안 하잖아요. 지울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드가 아니라 딜리트 이미지 DCP 하고 넘어갈 때 앱 DCP 넘어가고 P죠. 넘어가고 두 번째 이제 여기에다가 그 G 아이템즈의 I 번째의 P 이미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미지 삭제하는 코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읽어서 사용하던 상품 이미지를 모두 제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를 다 지우게 될 거고요. 요 함수는 어차피 이제 나가면서 지우니까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다 지우니까 이제 중간중간 읽었다 지웠다는 이제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기에 이제 여기 필요가 없어지겠죠. 요거 그죠? 이거 저 로드 이미지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P 이미지는 이제 안 쓰겠죠. 구조체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디스트로 이미지 할 필요 없죠. 이거 이제 온 디스트로이로 옮겨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코드가 남겠네요. 그럼 여기서 바뀌어야 될 게 요건 그대로고, 드로우도 이제 두 개 쓸 필요가 없죠. 이제 한 개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한 개만 쓰면 되고요. 여기 P 이미지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KID 이 G 요걸 그냥 쓰게 되면 너무 플러스 i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거 안 쓰려고 요거 가져가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작업할게요.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컴마 P 이거 지금 시간이 다 하려고 너무 못할 것 같아요. 벌써 50분입니다. 아마 이거 하고 제가 자르고 그 연결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키오스크 정리하는 것만 만족하시고, 이거 뒤에 뭐라죠? 눌러서 막 가격 계산하고 하는 부분은 요거 이어서 강의를 다시 제가 하나 더 만들게요. 지금 이번 강의에서 다 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많네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이제 P에다가 하면 되겠죠. 그래서 P의 이미지를 출력해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Y 마진을 여기다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40 있는 애들은 40이 더해질 거고, 그죠? 아니 0인 애들은 그냥 0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자동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문이 사용될 부분을 메모리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메모리 연산으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면 그 if문은 없어지고 첫 줄이든 뭐든 이제 이 아이템이 어디로 위치로 가든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y 마진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도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이름 출력할 때는 이게 이제 P의 한 네임이겠죠? P 한 이렇게 들어갈 거고, P 한 아니었나요? 한 네임이었나요? 이게 뭐지? 아, KOR이구나. 또 이건 또 KOR이지? 이건 한으로 했는데? 이씨. 아, 이거 KOR로 하는 게 맞았겠네요. 왜 이거 한으로 해놨지 또? 헐. 참. 그죠? 왜 한, 야, 참, 왜 한으로 했지? 옛날에 한글 할 때 한글 이렇게 적던 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봐요. 아, 바보네. 한글 이렇게 영어로 많이 적었었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서 나도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그러면 길이는 P에 KUR 랭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ENG니까 P에 ENG, 그죠? 그죠? P에 ENG 랭스 이렇게. 상품 가격이 프라이스가 따로 우리가 바꿔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라이스 스트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하고 길이는 P의 프라이스 스트링 랭스, 프라이스 랭스 이렇게 하면 됐네요. 하고 쇼 디스플레이. 일단 시간이 안 돼서 여기 일단 돌아가지 한번 볼까요? 잘 돼 있나? 예, 똑같이 나오는 것 같죠? 기존 거랑. 기존에 우리가 키오스크, 그러니까 메뉴판 만들기랑 거의 같습니다. 지금 그죠? 화면이 똑같이 잘 나왔죠? 뭔가 이상한가요? 똑같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뭔가 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할 시간이 없네요. 벌써 53분이에요. 53분이라서 뭐 이렇게 더 하고 말고 할 게 없네요. 요건 나머지는 제가 요거 다음 강좌에 연결해서 정리한 걸 가지고 연결해서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거든요. 한 시간 안에 끝낼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키오스크 스텝 1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기 연결해서 키오스크 만들기 스텝 2 해서 좀 더 진짜 본격적으로 만드는 작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3분이라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여기서 강좌 마치고요. 다음 강좌 연결해서 제가 키오스크 만들기 스텝 2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